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감각기관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두 개를 배웠죠. 첫 번째, 눈의 조절작용을 배웠는데 첫 번째로는 빛의 양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 그 다음에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을 배웠습니다. 빛의 양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에다 사진을 지금 띄워놨죠? 빛의 양이 많을 때, 그러니까 주변이 밝을 때는 우리가 홍채가 확장된다, 수축된다? 홍채가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동공이 작아짐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주변이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이 되어서 동공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눈의 조절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수정체가 두껍다, 얇아졌다 하면서 눈은 물체의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합니다.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하고, 그 다음에 물체와의 거리가 멀면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번 시간을 복습해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청각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청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이라고 하니까 피부 감각에 대해서 더 배울 거예요. 우리가 피부 감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보통 촉감, 촉각 이렇게 만지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피부 감각에는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야니, 이야니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럴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죠. 왜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른 소리로 우리가 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극과 반응 감각기관 단원의 청각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소리를 듣는 과정과 평형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귀의 구조와 기능 하나, 소리를 듣는 과정 둘, 평형 감각을 느끼는 과정 셋, 그리고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 넷, 이렇게 4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퀴즈예요. 늘 퀴즈, 카카오톡 채널이나 카카오톡 없는 사람은 문자로 꼭꼭 보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자극이,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그리고 과로. 그 다음에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 자극이 피부에 과로. 그리고 감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괄호의 답이 무엇인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소리를 듣게 될까요? 지금 여기 꽹가리가 자기를 치면서 이쪽이라고 이러고 있고 귀는 나를 자극하는군 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 소리를 듣게 되는지 더 배우겠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될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나 음료수 캔, 지하철 플랫폼 바닥에 보이는 올록볼록한 표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입니다. 점자는 볼록 튀어나온 점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용 글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의 감각을 통해 점자를 읽습니다.
이처럼 피부에 물체가 닿으면 피부가 눌리는 정도나 아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느끼는 것을 피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통증, 압박, 접촉, 차가움,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분포하는데 이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이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우리가 피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잘 봤나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렇죠.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극인데 우리가 눈에서는 뭐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데 귀에서는 뭐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눈의 구조를 직접 그려봤으니까 귀의 구조도 직접 그려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리진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겐 귓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 안쪽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뭐라고 하냐면 웨이도라고 합니다. 웨이도를 지나게 되면 여기 안에 막이 있는데, 얇은 막이 있는데 이거를 고막이라고 그래요. 고막 어디서 들어봤죠? 야, 고막 찢어지겠다, 소리 좀 그만 질러 라고 할 때 그 고막이 이 고막이에요. 그 다음에 고막에 붙어있는 뼈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뼈가 있고 이 뼈의 이름을 귀 속에 있는 뼈에서 귓속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귓속뼈가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달팽이관이라고 했고요. 달팽이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달팽이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전정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 3개가 붙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반고리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정기관 쪽에는 또 뭐가 붙어 있냐면 이 파란색 부분을 평형감각신경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달팽이관 쪽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청각신경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귀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귀 그림을 보면서 각각의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귀의 구조입니다. 귀의 구조는 귓바퀴, 그 다음에 고막, 웨이도, 귓속뼈, 달팽이관 등등이 있어요. 달팽이관에서는 소리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있다? 청각세포가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감각은 세포, 신경, 뇌라고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청각세포가 있고 그러면 청각신경이 있을 거고 뇌로 전달이 되는구나 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귀의 구조에서 귓바퀴,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달팽이관에는 소리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다. 여러분 시각세포는 어디에 있었죠? 망막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 형성 과정을 배웠었으니까 청각 형성 과정도 배워봐야죠.
소리를 듣는 과정은 자극이 오고 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건데요. 청각의 형성 과정은 소리, 그 다음에 귓바퀴,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귓바퀴가 모아져요. 그리고 웨이도를 지나게 됩니다. 이 웨이도를 지난 다음에 도달하는 건 고막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막. 이 고막의 역할은요, 소리에 진동하는 얇은 막이에요. 그 다음에 고막을 지나서 어디에 도달하냐면 이 귓속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귓속뼈의 역할은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증폭된 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달팽이관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달팽이관에 자극이 전달되면 자극이 또 어디에 전달된다 그랬죠?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극이 청각세포에 도달하게 되고 청각세포에 도달한 후에는 다시 청각신경으로 갔다가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청각 형성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소리가 들어오고 자극인 소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귓바퀴에서는 소리를 모아서 웨이도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도를 지나서 어디에 도달한다? 고막에 도달한다. 이렇게 고막에 도달하고 이 고막에 도달한 진동을 증폭시키는 귓속뼈를 지나서 달팽이관에 도달하게 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이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청각신경을 지나서 뇌에 자극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청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지금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청각신경, 달팽이관, 청각신경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 세 개, 반고리관, 전정기관, 평형감각신경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평형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평형감각이라는 거는 몸의 회전이나 움직임 등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놓고 보면요. 이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반고리관은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회전할 때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이기구 탔을 때 몸이 회전하면은 반고리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 또 있죠. 이 전정기관은요, 몸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에 자극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를 들면 승강기를 탔을 때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와 같이 이제 몸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지게 되면 전정기관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 이 평형감각신경을 지나서요. 평형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잘린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각, 청각신경은 청각, 소리를 듣는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고 이 반고리관, 전정기관, 평형감각신경은 이 평형감각을 받아들이는 데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감각이에요. 피부감각은 피부에서 열, 접촉, 압력 등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차가움, 따뜻함, 촉감, 눌림,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감각이면 촉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도 5가지 감각 중에 촉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더 넓게 피부 감각 안에는 차가운 것도 느낄 수 있고 따뜻한 것도 느낄 수 있고 촉감도 느낄 수 있고 눌리는 것, 통증을 느끼는 것 이렇게 5가지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이 감각 모두를 피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각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피부 감각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되니까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촉각보다는 피부 감각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감각에는요. 피부에 감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각점은 뭐가 있냐면 차가운 거를 느낄 수 있는 냉점, 그 다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온점, 그 다음에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촉점, 그리고 눌리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압점, 그리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통점이 있습니다. 이 온점, 압점, 통점, 촉점, 냉점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했던 이 세포, 감각 세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피부 감각 세포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받아들이는 건 온점, 앞점, 통점, 촉점, 냉점 이렇게 5가지의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피부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표피에 있는 거는 통점이니까 사실 제일 통점의 감각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감각이.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감각은 진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감각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것도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신경을 지나 뇌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피부의 감각점, 5가지 감각점 뭐라 그랬죠? 온점, 앞점, 통점, 촉점, 냉점 이렇게 5가지가 감각점을 지나서 여기에 연결이 된 어디를 지난다? 감각신경을 지나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피부 감각점은 우리 몸의 어디에서나 일정하게 분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각점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고요. 또 온도를 감지하는 온점과 냉점은 절대 온도를 감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은 20도씨 물에 왼손은 40도씨 물에 담갔다가 두 손을 동시에 30도씨의 물에 담그면 오른손은 따뜻하다고 느끼고 왼손은 차갑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귀는 소리를 듣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귀는 청각기관이기도 하지만 몸의 회전이나 움직임을 느끼는 평형 감각기관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각과 피부 감각, 평형 감각도 배웠고 그러면 소리를 듣는 과정과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비교해 볼게요.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이 활동과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 보았어요. 이제 소리를 듣는 과정과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청각은 공기를 통해 물체의 진동 소리가 귀로 전달되어야 들을 수 있고요. 근데 피부 감각은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물체의 진동이 피부로 전달되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과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비교를 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 소리를 들을까라고 했는데 다양한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 물체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35페이지 풀어볼게요. 소리 자극이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그리고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뭘까요? 달팽이관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이 피부에 어디 감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되는데 피부의 감각점.
감각점에서 다시 해보면 감각점에 5개의 감각점이 있다 그랬죠. 냉, 온, 통, 앞, 그 다음에 촉 이렇게 있고 표피에 있는 감각점은 어느 감각점? 통점이고 나머지는 진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4개는 진피의 존재. 3번 풀어볼게요. 뼈 전도 이어폰은 귓구멍에 꽂지 않고 귀 근처에 걸어서 착용을 하게 돼요. 뼈 전도 이어폰과 일반 이어폰으로 각각 음악을 감상할 때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 전도 이어폰과 일반 이어폰으로 각각 음악 감상할 때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비교를 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이어폰으로는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을 감상할 때 소리 자극이 고막 진동을 하고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 다음에 귀 속 뼈를 지나서 증폭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달팽이관에 갔다가 청각세포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뼈 전도 이어폰은요, 소리 자극이 고막이 아니라 머리뼈를 진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진동이 달팽이관에 가서 청각세포로 전달이 되고 청각세포 신경뇌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2번째 열쇠도 볼게요. 공룡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각각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공룡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은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여서 웨이도를 지나 고막에 진동을 하고 고막에 진동된 게 귓속뼈를 지나서 소리가 증폭이 되면 달팽이관에 전달이 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로 가서 청각세포로 갔다가 세포신경 그리고 뇌로 전달이 되게 되죠. 바람이 부는 거는요. 피부의 감각점에서 자극을 느끼고 이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자, 퀴즈의 답을 한번 볼게요. 소리 자극이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그리고 어디?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자극이 피부의 감각점, 감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되죠. 자, 그리고 왜 피부가 차가움, 뜨거움 이런 것들을 왜 느끼게 될까요? 통증이나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거를 느껴야지 찰과상이나 동상, 화상 등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수업을 잘 들었나요? 우리가 도입 부분에 선생님이 소리를 들려줬고 왜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다고 했죠. 왜 사람마다 소리를 다르게 듣게 되냐면 사람마다 소리를 듣는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야니로 들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주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음이 우선적으로 들리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로럴이라고 들리는 사람들은 저음을 우선적으로 듣는 사람들인 거죠.
같은 소리여도 뇌에서 어느 거를 먼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청각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포도맛 마이쮸랑 사과맛 마이쮸 이렇게 같이 같은 제품의 맛만 다른 거를 준비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바나나 맛 뚱뚱한 바나나 맛 우유나 아니면 뚱뚱한 딸기 맛 우유 이렇게 같은 제품의 맛만 다른 제품 2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